집만 팔면 돼. 그 돈이면 우린 숨 좀 쉰다. 그 말 문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눈물은 없었습니다. 대신 등뼈가 고다졌지요. 여러분,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집을 지키는 복수, 사람을 살리는 복수. 그리고 다음 날 저는 가장 먼저 은행으로 갔습니다. 돈이 흘러가는 길을 제 손으로 다시 그려놓았지요. 엄마가 그랬어. 할머니 집 팔아서 여행 간대. 할머니는 돈 없으니까 집에 있으래. 그 말이 제 나이와 계절을 한꺼번에 바꿨습니다. 오늘 제 복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누구도 다치지 않되 누구도 함부로 못하게 만드는 방법.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 집을 지키는 약속 한 장이 손에 남을 겁니다.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십시오. 제 이름은 고정화. 70을 넘겼습니다. 젊을 땐 시장에서 비 오는 날도 과일 팔고 겨울엔 설거지로 손이 터서 피가 맺혀도 다음 날 또 일어나 걸레를 빨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32평 아파트 한 채를 장만했지요. 혼자 있기 싫어 아들네와 함께 살며 손자 도시락 싸주고 저녁엔 드라마 보며 깔깔 웃는 소소한 행복을 꿈꿨습니다. 그게 다였지요. 연금이 들어오던 날 5만 원 10장을 흰 봉투에 넣어 조심스레 며느리에게 내밀었습니다. 다혜야, 생활비에 보태 써라. 어머님, 저희가 어른 모시는 건 도리예요. 이런 거 받으면 마음만 불편해요. 그 밤 문틈으로 흘러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돈 받기 시작하면 우리가 함부로 못해. 공짜로 밥만 축내게 만들어놔야 나중에 집 얘기 꺼낼 때 찍소리도 못하지. 알았어. 집 팔면 빚부터 갚고 우리도 한번 쉬자. 그때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자 세준이의 한마디가 제 속의 계절을 바꾸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제 방식의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다치지 않고 그러나 두 번은 함부로 못하게 만드는 복수. 비밀 해결책 1돈의 흐름을 주인의 손으로. 은행에 가서 생활비 전용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연금이자 월세 등 들어오는 돈이 바로 제 통장으로 들어오게 자동이체를 묶었습니다. 누구도 손댈 수 없게 제 손에서만 움직이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준비물은 간단했습니다. 결심 하나, 신분증 하나. 비밀 해결책 이 말은 사라지고 글은 남는다. 구청 복지 상담에서 방문 요양 공동주택 돌봄 연계를 들었습니다. 어려운 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종이에 체크 표시만 3개. 전화번호 몇 개. 도움이 필요하면 받는다. 저는 그 종이를 봄, 여름, 가을이라 이름 붙인 봉투에 나눠 넣었습니다. 봄 이사 체크리스트. 여름 임대 계약 서류 목록. 가을 마음 돌봄 계획 새 이불 라디오 작은 화분한 달에 영화 한 번. 비밀 해결책 3임대차 계약 중간해지 불가. 무료 법률 상담에서 들었습니다. 집을 새 놓으면 계약 기간 동안 누구도 함부로 못 팝니다. 계약서만 제대로 쓰세요. 핵심은 딱 하나. 문서로 약속을 남기라. 저는 노트에 큼지막하게 적었습니다. 말은 사라지고 글은 남는다. 건강검진 결과는 양호였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 윤다혜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 요양원 가시는 게 더 안전하겠죠? 저희도 집 정리가 있어서요. 난 집 정리가 아니라 마음 정리부터 할 거다. 내 요양 계획은 여기 있다. 종이 맨 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방문요양주 2회, 도우미주 2회, 비상연락망 3곳.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이 더 또렷하시네요. 그대로 운영하시면 됩니다. 집만 정리되면 되는 건데 그 한마디가 오히려 제 등을 밀었습니다. 임대 계약 바로 간다. 실행 세입자는 꿈 나는 약속. 시장 전단 게시판에 A사 한 장을 붙였습니다. 깨끗한 집, 긴 계약 원함. 전화는 금세 왔습니다. 신혼부부였지요.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오래. 마음 편히. 계약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관리비는 세입자, 큰 수리는 집주인, 계약기간 4년, 중간해지 불가. 도장을 찍는 소리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부턴 월세 일부는 생활비, 통장으로, 일부는 누군가의 배고픔을 줄이는 봉투로 흐르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네, 이번 달은 조금만 더 알겠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빚 독촉 전화였지요. 엄마, 나 무서워. 집 팔면 숨은 쉴 수 있을 것 같았어. 팔면 끝이다. 내 숨은 트일지 몰라도 우리 시간은 끊긴다. 우리는 버는 법을 배워야지 파는 법부터 배우면 안 된다. 저는 임대 수익 분배표를 보여줬습니다. 세입자 보증금월세로 내 이자부터 바르게 갚아라. 대신 내 기본 생활비는 먼저 떼어둔다. 내 삶을 담보로 내 숨쉬게 하진 않는다. 엄마, 미안해. 그 미안해가 돈이 아닌 약속이 되도록 저는 다음 문장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돈이 아니라 질서다. 지금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집과 마음을 지켜줄 힘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기서부터 집도 지키고 사람도 지키는 방법을 더 선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사입니다. 집 가격 산정하러 왔습니다. 누가 불렀을까요? 현관옆 메모에 윤다혜 글씨로 적힌 시간과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화 한 통을 걸었지요. 여기 소유자입니다. 오늘은 출입허가 없습니다. 참고로 오늘 오후 임대차 계약이 예정돼 있고 중간해지 불가 조항이 포함됩니다. 누구든 함부로 못 팝니다. 그날 오후 저는 신혼부부와 마주 앉아 도장을 찍었습니다. 말은 사라지고 글은 남는다. 오늘부터 내 집은 약속으로 지킨다. 전개 새 집, 새 질서, 새 관계.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낡은 밥솥, 사진 몇 장, 화분 2개, 노트 1권. 새 보금자리는 시장과 가까운 반지하였지만 햇빛이 깊었습니다. 첫날 호두과자를 구웠습니다. 향을 따라 옆집 할머니가 문을 두드렸지요. 고소한 냄새에 배가 울리네. 우리는 과자를 나눠 먹으며 금세 친구가 됐습니다. 외로움은 사람 소리 앞에서 작아진다는 걸 배웠습니다. 변곡 정면 대화. 비가 오던 오후 아들과 며느리가 새 집으로 왔습니다. 엄마, 여긴 너무 좁아. 사람 마음이 넓으면 집은 작아도 괜찮다. 그래도 우리 같이 살면 그 집 얘기는. 집은 내가 편하라고 산 게 아니다. 평생 쌓아 올린 내 시간이었다. 그 시간은 지금 다른 두 사람의 출발선이다. 제가 건넨 봉투 속에는 임대차 계약 사본, 방문 요양 계약, 비상연락망, 장학금 통장 사본, 그리고 손글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 복수는 이거다. 너희가 내 삶을 값으로 치르려 할 때 나는 삶을 약속으로 지켰다. 너희가 집을 발판으로 쉬려 할 때 나는 그 집을 누군가의 출발선으로 바꿨다.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을 가볍게 말했을 때
나는 마음을 문서로 무겁게 남겼다. 아들의 울음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창밖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사람은 누구나 잘못한다. 중요한 건 잘못 위에 집을 다시 지을 건지 잘못을 치우고 빈자리를 닦을 건지다. 일상 희망은 습관. 새 동네의 오전엔 햇빛과 바람, 오후엔 사람과 냄새가 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구청 문화센터에서 노래를 불렀고 모굴대가 뜨거워질 때면 제 시간은 다시 제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을 봉투 마지막 장에는 장독대 장학금을 적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장독대 뒤에서 어머니가 제 귀에 속삭이셨습니다. 배고플 때는 부끄럽지 않다. 그 말을 잊지 않으려 해마다 동네 아이 한 명에게 책값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제 복수는 누군가의 배고픔을 줄이는 일로 완성되고 싶었습니다. 변화 약속 분식. 몇 달 뒤 아들과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작게라도 가게를 내보고 싶어. 좋다. 집 파라비 갚고 시자는 말 대신 손 더럽혀 일하자는 말이 좋다. 조건 하나, 가게 이름을 약속 분식으로 해라. 말은 가볍지 않다는 뜻으로. 오픈 첫날 첫 손님은 저였습니다. 김말이 하나, 떡볶이 반 접시, 순대 조금. 어머님, 맛 좀. 됐다. 그 한마디에 며느리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길바닥 장사로 시작했던 제 인생이 분식집 한 그릇 위에서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원을 그리듯이. 관계 기쁜 초대장. 세입자 부부의 처사이 돌잔치 초대장이 왔습니다. 아이를 안고 웃다 보니 낯선 집이 제 집 같았습니다. 내 손을 떠났지만 더 내 집 같은 느낌. 누군가가 웃고 울고 다시 밥을 먹는 그 집, 5만 원 10장으로 살 수 없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수학 배움의 결론. 제가 배운 걸 조용히 나눕니다. 첫째, 독이 스며드는 말을 들으면 바로 화내지 말고 내 자리에 앉아라. 둘째, 중요한 건 글로 남겨라. 계약이든 메모든. 셋째, 도움은 지혜다. 받을 수 있을 때 받아라. 넷째, 누가 내 것을 빼앗으려 하면 누구의 것도 빼앗지 않는 방법으로 지켜라. 그게 오래간다. 다섯째, 복수는 누군가를 쓰러뜨리는 일이 아니라 내가 다시 일어서는 일이다. 아들이 가끔 묻습니다. 엄마, 우리가 엄마를 힘들게 했어요? 사람은 다 자기 때에 어른이 된다. 너도 이제 어른이네. 그 말을 할 때마다 제 마음이 방 안을 크게 한 바퀴 돌고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엔딩. 오늘의 냄새. 오븐이 울립니다. 호두과자가 다 익었다는 신호. 접시에 과자를 담아 옆집 할머니에게 갑니다. 골목을 지나며 생각합니다. 복수는 오늘의 냄새를 되찾는 일. 바람을 타고 약속 분식에서 웃음이 들려옵니다. 세준이는 도서관 책을 들고 달려오고 세입자 집 창에는 새 커튼이 흔들립니다. 이 모든 풍경이 제게 말합니다. 당신의 오늘은 당신의 것이다.